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닷새 동안 연휴를 보내는 사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특히 EM 아시아라고 보이죠. 신흥국의 주식시장의 약세가 가장 돋보였고요. 그리고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유가 상승의 수혜 국가들의 상승세, 차별적인 상승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제한된 약세를 보였던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3차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쪽에서는 고위급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22일 토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요. 이후에 양측의 분쟁은 무역을 넘어서 군사적인 제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대만의 F-16 예비부품 판매 허가를 승인했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홍콩으로 입항할 예정이던 미국의 군함에 대해서 입항 불허 통보를 내렸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 없는 다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이 악재를 반영하는 강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G2의 무역 전쟁 노이즈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이러한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2800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오늘장도 역시 2800선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PMI 지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역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OECD가 최근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 이 G2의 무역 갈등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무역 분쟁이 경제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본격적인 코멘트를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25bp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2%에서 2.25%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자체보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금리에 대한 점도표인데요. 시장 참가자들 금리 인상보다 점도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앞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언제쯤 종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논점이 앞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권가의 시각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 연준의 점도표 변화를 분석을 하면서 현재 FOMC 위원들은 2.75에서 3%의 기준금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현재 물가 경로가 급격한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3%에 도달하는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덧붙여서 긴축의 사이클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달러화의 움직임이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인데요. 이번 FOMC 의사로에서 바뀐 부분이 바로 수능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능적이라는 문구는 당초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수준의 낮은 금리를 뜻하고 있었는데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그 이상이다라는 의미라고 보고 있는데요. 낮은 수준의 금리를 탈피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이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가에서는 이번 FOMC 기준금리 인상 그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가시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흐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인데요. 자, 브렌트유가 81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고점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원인은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대목 때문인데요. 산유국 장관급의 공동점검위원회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별다른 증산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유가가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유주 3인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SOL까지 모두 오늘장에 3에서 4%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OL의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7월 저점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의 매력이 돋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유가와 함께 정유주의 움직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18년 만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의류주들, 의류 OEM주들 이렇게 미국의 경기, 미국의 소비 심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앞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군들의 시장 대비 강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골프 브랜드 아큐시네트를 보유하면서 미국 법인의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휠라코리아가 오늘장 타이거 우즈 우승의 모처럼 만의 소식과 함께 오늘장 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300선의 지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점차 더 나아가고 있는, 상승세를 점차 더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성을 보여주고 있는 악재는 뒤로 하고 다른 모멘텀들, 달러와 강세의 둔화 가능성, 또 원자재 가격의 동향,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의 강한 소비 심리 지표 잘 살펴보시면서 모멘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화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